자, 지금 남욱 씨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슈 포청천 남욱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남욱 씨가 네. 지금 남욱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김만배가 이 모든 것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대개들 알고 계시지만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남욱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남욱이 그래도 재력이 상당히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욱이 작은 전주, 큰 전주는 아니고 작은 전주였고 김만배는 일종의 그 관공서 업무 담당, 대관 담당. 대관 로비 담당이었고 그다음에 정영학은 회계사라서 안에 돈 들어가는 구조 담당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었던 조직이고 그렇죠. 그 사이에 유동규는 성남시에서 행정을 관리하는 롤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대장동을 처음 아이디어는 남욱 아이디어였어요. 맞습니다. 남욱 씨가 이미 이재명 그다음에 김만배 만나기 전에 네, 추진을 해오다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 빠그러지고 또 두 번 빠그러지고 다시 들어왔고 그러다가 관 쪽으로 막혔을 때 네. 김만배와 손을 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뚫었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전체 전모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장 아쉬움이 큰 사람이 네. 남욱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만든 건 자기 아이디어인데. 네, 네. 그래서 남욱이 이제 저 검찰에서 많은 증언들을 한 것들이 나오는데 중앙일보에서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남욱이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한 금액들이 무슨 120억, 뭐 130억, 아, 뭐 너무- 6,800만 원, 뭐 정말 1,000만 원 단위부터 100억 단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저 12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40억이 넘었다라는 지금 저 결과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2013년에 3억 5,200만 원 넣고 높은 분들 형님들 들릴 돈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4년에는 김만배한테 선거에 쓰일 자금이다라고 해서 12억 5천만 원 넣어주고 그다음에 선거 뒤에는 또 15억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남욱이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나 김용, 정진상한테 들어간 돈 말고 굉장히 재밌는 돈을 발견을 했는데요. 최윤길 여러분 아시죠? 성남시 의회에서 그러니까 성남시 의회 의장인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 그렇죠. 성남시 의회 의장인데 이 이제 배신 때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당 시의원인 척하면서 이재명 씨하고 야합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아수라에도 나왔던 분. 그러니까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분.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6천만 원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팩트, 그러니까 밝혀진 진상으로 확정 판결이 나간 아니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해서 6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재명 친구 강한구 전 시의원에게 또 5천만 원을 줬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성남도계공 도경 사장. 예 사장 아시죠? 예. 그 사람한테 2억 원이 갔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단체 간부에게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계로 들어간 돈이 쫙 있는 거고 반계로 또 들어간 돈이 쫙 있는데 저는 이 반계로 들어간 돈, 이 돈의 규모도 이제 서서히 밝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종교단체 되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예. 종교단체 어딜까요? 요새 유명 셀럽이 어떤 종교단체랑 관련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단체.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종교단체.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뭐 이런저런 자리 같은 것도 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단체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저는 이 속했던 종교단체도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취재를 강력하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문제가 없을 단계에 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욱 씨가 이제 엊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남욱이 돈을 준 사람이잖아요. 네. 돈을 준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언제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줬다를 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김만배 씨나 뭐 이재명 쪽이나 이쪽에서는 대장동 쪽, 대장동 일당이라고 할게요. 네. 그쪽에서는 검찰한테 뭐 회유당했다, 끼워 맞췄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돈 준 사람의 기억에 그럼 맞춰서 대지를 해보든가 네. 아니라고 반박을 하든가 이래야 네.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회유당했다, 거짓말이다. 네. 근데 거짓말을 하고 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액수들이 12억 몇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욱 씨가 얘기했죠. 내가 이걸 다 지어냈으면 내가 작가 소설가가 됐지. 그렇죠. 이분 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지금 이 말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거는 뇌물죄에 해당하고 어떤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 형량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 가서 나와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유동규의 검찰 진술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사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 도계공의 불리한 수익 배분을 사전에 승인을 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원래 이게 50%를 확보한다라는 공모안을 승인을 했는데 요거를 1,822억 확정이익으로 변경을 했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거를 미리 닫아뒀다. 이게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잠정적 시이익을 포기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임이 성립을 배임입니다.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작년 한참 이맘때 저희가 네. 보여드렸던 그 서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1공단을 이제 그러니까 분리 개발하는 대장동과 1공단 분리 개발하는 서류였는데 거기에 최종 결재란 제일 오른쪽에 이재명 사인이 있고 예. 바로 그 옆에 정진상 실장 사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서류가 60 몇 개라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그죠. 대장동 서류가 전부 다 그렇게 네. 인허가가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동규 씨가 지금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하고 배임하고 같이 가면 정말 이게 형량이 커지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요거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남욱이 참 재밌는 얘기도 하고 유동규도 재밌는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나온 상황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뉴스타파가 예. 정진상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사전 구속 영장을 통째로 빼냈습니다. 네. 통째로 빼냈는데 그 사전 구속 영장에 그 이제 정진상 실장을 구속해야 되는 네. 이유 네. 그 이유로서 뭐가 나오냐면은 유동규와 네. 정진상의 예.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느 날 그러니까 수사가 막 임박해 있을 때 유동규 씨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정진상 사전 구속 영장에 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 부인한테 보낸 메시지에는 네. 위해를 가할 듯한 네. 그런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그쵸.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 씨를 불구속 상태로 두었을 경우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네. 그 해칠 우려도 있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뒤늦게 나온 겁니다. 이게 유동규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진상의 사전 구속 영장에 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전구속 영장에 이거를 장문으로 쓸 수 없잖아요. 네. 조사 과정에서 얻은 진술들을 그렇죠. 다시 다른 사람의 연관자의 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나온 다음에 다들 이제 정진상, 김용이 들어가고 나니까 네. 대장동 일당 1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네. 다 그러니까 유동규 개인 비리를 유동규가 한 거를 여기다 억지로 이어붙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억지로 이어붙이는 거였으면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에게 저런 식으로 네. 입막음을 하려고 어디 가라 네. 쓰레기라도 먹어라 태백산맥 들어가 있어라 네. 이랬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네. 자, 근데 참 멋있네요. 쓰레기 먹고 입원해라. 이게 몸을 불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저 이거 약간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약간 드라마에서 본 건데 간첩들이 말입니다. 위기에 몰리면 알약 먹고 자결하라고 막 그런
첩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약 주지 않아요? 거의 그 구도예요.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참 무슨 빨치산이야? 아니면 무슨 뭐야 이게 지금 시대를 거슬러서 빨치산 합니까? 저는 조폭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아 맞아요. 조폭 영화. 조폭 그러네. 영화들 보면은 예. 주로 배신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이거는 네가 큰형님 대신에 네. 큰형님 대신에 몇 년만 들어가 있어라. 네. 네 가족들을 우리가 다 챙겨줄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 있는 사이에 사실은 챙겨주지도 않고 그렇죠. 다 뒤집어 쓰고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 또 이렇게 뭐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보내고 너무 네. 제가 상상력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는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 지금 시계를 약간 되돌려서 보면은 뭐 김문기 씨도 모른다. 네. 다 모른다. 뭐 유동규도 핵심 측근 아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랑 네. 최근에 김용 정진상이 들어갈 때랑 워딩이 달라진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재명 대표는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말을 잘 뒤집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난 대선 그 TV 토론에서 뭐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내 측근이다라고 말을 했어도 뒤에 다른 사안이 발생을 하면 나는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비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자들이 내 측근을 자처해서 나쁜 짓을 벌이고 있었네.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상처받았어. 라고 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동지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 안 버릴까요? 저는 네. 내가 김문기 건을 잘못 처리했구나. 김문기를 모른다고 해서 유동규가 어떻게 우리가 그랬던 사이인 거를 저렇게 버리나. 이를테면 조직원 하나를 끊는 순간 나머지 연쇄 조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이탈자가 생기는구나를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조폭이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용과 정진상을 두고는 절대로 그 이재명 대표 뭐 측이라든가 그 입을 통해서 개인 비리다라고 규정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 네. 나는 그 사람들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술적으로도 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에서 유동규나 남욱은 다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용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서 대신에 검찰이 계속 물어보는 걸 가지고서 네.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외부 변호사들한테 계속 들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유출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재판 가서 네. 이제 뭐 하나만 가지고서 뒤집으면 그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혹은 참고인이나 혹은 증인들이 검찰의 간을 보는 거죠. 검찰이 나한테 뭘 질문하는지를 그걸 하고 보면 있죠. 네. 검찰이 저거 갖고 있구나를 알게 돼서 그걸 다시 변호인을 만나서 지금 검찰이 저걸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디펜스하면 좋겠어라든가 뭐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저 사람은 내 측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안 되죠. 입장에서 네. 열심히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게 내 측근 동지 이 단어를 버리고 있지 않는 거죠. 저기 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갖고 올까요?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주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주 에디터의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전문.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